네, 후보자님. 네. 제가 역대 이번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역대 국무총리가 어떤 분들이었는지 한번 전부 찾아봤더니 총 44분이었는데 민간 기업인 출신의 국무총리는 후보자가 처음이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력이 정치인 출신이고 아니면 관료나 교수 출신이 이제 합쳐서 한 80%, 다른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을 이제 봤었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후보자라는 점보다 민간 대기업, 특히 기술 기업을 이끌던 혁신 기업가라는 사실이 더 의미 있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IT 기업을 이끌던 혁신 기업가를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지명하신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IT 기업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적용해야 된다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네이버 다니면서 했던 부분들이 네이버 이용자가 본다면 월간으로 3천만이 넘는 이용자들이 쓰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정부의 정책에 빠르게 반영해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네. AI 기술을 만들 건가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그런데 행정각부는 입장이 다 다르죠. 노동부와 산업부가 충돌할 때도 있고 뭐 기후에너지부와 과기부도 요즘 뭐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 역할 중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 부처에 어쩔 수 없이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견들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그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다고 했을 때 부처와 부처 사이에 이견과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 조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의견들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통합안을 내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의견 대립을 가진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닥터 나우 관련된 네, 일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약품 도매업에 진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회가 사후적인 입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수행하게 되면 뭐 특정 약국을 우대한다거나 뭐 약국을 좀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원천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후보자가 이끌던 이제 중기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반대했던 이유가 뭔가요? 지금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닥터 나우 같은 경우는 도매업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려만 가지고 이거는 안 해야 한다라고 법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저도 이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제가 반대한 이유는 첫 번째, 합법적으로 시작된 사업을 국회가 사후적인 입법으로 금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업가들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훼손된다. 아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도전을 하겠나? 합법적으로 시작해도 어느 날 국회랑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금지하는데 이런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최소한의 규제를 하지 않고 최대한의 규제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려만 가지고 전면적인 금지를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절대 창업국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중기부 입장에 힘을 실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원천금지 방식보다 나중에 불공정행위가 진짜 발생하면 그때 사후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입법조사처도 마찬가지로 중기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외에는 다들 이 과잉 규제의 문제점, 영업의 자유 훼손을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아주 최근 사례인데 이 사례를 보면서 답답했던 거는요. 각각의 부처가 자기 입장만을 치열하게 주장할 뿐 정부의 조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렇게 이견이 많고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기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본회의 상정 직전에 몇몇 의원들이 여기도 몇 분 계신데 간신히 이걸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든 타 부처를 설득하든 조정안을 마련하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고 지금도 매번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게 상정되는지 아닌지 제가 문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정부 내부에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야 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되신다면은 이거를 국회가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싸워서 결정해라 이렇게 맡기지 않고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실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2020년 타다금지법도 저는 닥터나우 금지법과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합법적으로 유권에서까지 몇 번씩 받아서 진행되던 스타트업의 사업이 국회의 사후적인 입법으로 금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타다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안경 맞춤 디바이가 등장하니까 안경사분들이 반발을 하고 법률 소비자들한테 변호사 정보 제공하는 로톡이 등장하니까 변호사협회가 반발하면서 징계권으로 찍어 누르고 직방이 온라인 중개 범위 넓히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재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수도 없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 국회도 책임이 있죠. 기존 산업에 조직된 민원인들에게 휘둘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정부도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혁신 기업가 출신의 총리가 되신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떤 역할을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실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 기존에 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너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들 간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정안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